자,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가구수 21% 증가 허용. 6월 5일자 기사입니다. 정부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에서 최대 21%를 늘리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 안 됐어요, 이제. 지금 추진입니다, 추진. 이렇게 지금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15% 이내, 이 정도만 더 늘려서 리모델링하고 가구 늘려서 이제 뭐 일반 분양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했었었는데, 이제 만약에 지금대로 한다 그러면은 22%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맨날 똑같은 질문 하는데, 분당에 이제 30년 넘은 아파트, 한 개 단지는 리모델링을 하고, 한 개 단지는 한 5년 더 늦게 다 헐고 재건축을 시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신다 그러면은 리모델링 된 거가 조금 더 싸긴 싸요. 리모델링 된 단지를 사겠어요? 다 헐고 새로 진 재건축 단지를 사겠어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는 리모델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기간도 짧게 걸리고 내 집 그대로 하고 살면서 다시 새 집이 되니까. 근데 그 집을 새로 살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 하거든요. 기왕이면 돈 주고 사는 거 리모델링 킴침하게 리모델링한 거 사느니 다 헐고 새로 진 아파트 샀지 누가 리모델링 아파트 샀냐 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전체 가구수의 15% 정도만 늘려서 지을 수 있게끔 했는데 그게 이제 22%까지 늘어나니까 사업성은 조금 더 괜찮아지겠죠. 그런다고 해서 리모델링 아파트를 안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리모델링 아파트를 살까? 그렇게 돌아서지는 않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종부세 1주택 특례 못 받은 경우 많아.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혹시 납세자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 환급액 추산. 작년에 종부세 냈는데 적게 환급 받은 사람은 100만 원 정도 해서 많이 환급 받은 사람은 1000만 원까지 작년에 냈던 종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지난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낼 때 일시적 2주택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본인이 특례 대상이 되면서도 신청을 못한 경우라면은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금은 만약에 과오납 잘못 더 냈잖아요. 덜 내면은 국세청한테 징수를 하겠죠. 근데 더 내면 세무서에서 가만히 있다가 네 세금 받아가 이렇게 돌려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거 세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그러면은 경정 청구라는 걸 해야 돼요. 세무사 중에서도 경정 청구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말하면 헌법 소원 내듯이 그 세법 불복 청구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정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기면 법적으로 세금을 다시 환급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공제 5억도 놓치고 세액공제 80% 혜택도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작년에 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의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상속을 받거나 또 지방의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을 주택세에서 제외하는 혜택인데 작년에 이 혜택을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올해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 단위까지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특례 대상자는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기본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종부세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특례 적용 전후의 세금 차이가 상당하다. 우리 1세대 1주택인데 기존 주택을 안 팔고 새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면 기존 주택이 있고 새 아파트를 등기를 하면은 딱 어느 시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1가구 2주택자가 되죠. 근데 양도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잖아요. 새 주택을 산 날로부터 기존 주택을 비과세 규정을 채우고 3년 보유를 하고 새 주택을 산 날로부터 이 주택을 2년 안에만 팔면은 계속 1주택으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2주택이 맞아요. 그러니까 2주택은 2주택인데 앞에 일시적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말은 1주택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들은 2주택자지만 1주택자의 혜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2주택자라고 해가지고 생각하고 작년에 기본공제도 신청 안 하고 세액공제 80% 혜택도 신청을 안 한 세대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올해 경정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법이 안 바뀌었으면은 작년에 냈잖아요. 작년에 냈으면 1년이 지나버리면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내가 놓친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작년 기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6억 원이지만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6억만 공제하는 게 아니라 11억을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기본 공제금이 11억이면 5억을 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혜택을 신청을 못한 사람은 5억이라는 돈을 5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 요 80%까지도 적용을 받는데 요것까지 같이 세트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많이 못 받았다는 거가 되죠. 일시적 2주택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낸 경우도 실제 특례 적용을 놓쳐서 이 낸 세금은 수천만 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작년에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매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이 만약에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되면은 계약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잔금을 언제 치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안전하게 6월 2일로. 그러니까 제가 맨날 세미나 오면 그 말씀 드려요. 집을 팔라고 하면 무조건 5월 말 안에 잔금을 치르셔라 얘기를 하는 거고, 집을 살려고 하면 최소한 6월 2일 넘어서 소유권 이전 받아와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냐면요. 혹시 중고차 거래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 날짜로 해서 그 이전 자동차세는 매도자가 내고 차 판 사람이 내고, 그 자동차 이전한 등기 이후에 자동차세는 산 사람이 내고, 자동차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 전에 누가 소유 얼마 했는지는 하나도 안 따져요. 무조건 6월 1일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등기부등본 딱 떼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권이 A잖아요.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세, 종부세, 모든 세금은 이 A라는 사람이 냅니다. 근데 사정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6월 1일 날 B가 소유권 이전을 해왔어요. 그러면은 연말에 내는 종부세는 A가 내는 게 아니라 B가 내야 되겠죠.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5개월간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주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요거는 B가 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치, 1일 계산해야지. 소유권 이전 기준에서 1월 1일부터 5월 31일 분은 소유권을 넘겨줬더라도 재산세가 10월, 종부세 12월에 나오지만 10월이나 12월에 나오는 종부세를 A가 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소유권 이전해버리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부과는 가을에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자한테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10월이나 12월에 소유권자는 이미 B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이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고지서도 당연히 B 앞으로 날라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유권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B가 납세자로 돼 있는 고지서를 A한테 갖다 주면 A가 내겠냐고요. 안 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어요.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전분 재산세 계산해가지고 이때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은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그냥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딱 기준해가지고 6월 1일 소유권자가 1월 달부터 보유를 하든지 6월 1일 날 소유권자가 되든지 간에 연말에 내야 되는 보유세는 전부 다 6월 1일 소유자가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봄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